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졸다가 한번 자빠졌어. 근데 졸다가 자빠지면 거의 안 다쳐. 몸에 힘 빼고 자빠지기 때문에 예, 그 뭐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자, 오늘 자 한마디 AI에 올인된 세상. 네. 지금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썩 좋진 않은데 한 군데 경기만 무지하게 뜨거워요. 바로 AI죠. 빅테크들에 의해서 촉발된 이 AI의 대전이 식을 줄 모르고 지금 22년도 후반부터 해갖고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였었죠? 네, 오라클의 정말 대실적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매출이 얼마까지 는다? 10배. 10배 는다. 이게 이제 오라클의 이야기였죠. 그 이후로 시장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알파벳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시가총액 3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다음으로 구글이 가게 됐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구글이 제일 저렴하긴 했어요. 이 모든 주식들 중에 구글이 제일 저렴했었는데 첫 번째 9월 초에 구글 크롬을 이제 반독점 혐의에서 이제 면제해줬죠. 그래가지고 그 반독점으로이 안 됐고 그다음 크롬을 안 팔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때부터 이제 랠리를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 뉴스는 뭐냐면 구글의 제미나이가 오픈 AI보다 더 뛰어난 대답 성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사실인가 해서 아침에 막 계속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주로 퍼플렉서티를 썼었는데 금융 경제 쪽에서는 아직까지 제미나이는 너무 원론적인 대답만 하더라. 막 대답을 너무 원론적인, 내가 몰라서 그거 물어봐? 막 화가 나더라고. 나중에는 아니 내가 몰라서 이거 물어보냐고. 좀 똑바로 대답해봐. 의도를 파악하고. 근데 의도는 파악할지 모르더라. 네. 근데 조금 더 써봐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 써봐가지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 빅테크들이 AI 대전을 치르면서 AI 쪽은 되게 뜨겁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보면 예전에 보면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게 또 다르게 국면이 다르게 그때하고 똑같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말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게 생겼을 때 얼마나 소모적일까요? 그냥 한 동네에서 평생 태어나서 먹고 살고 동네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살았을 때의 에너지 소비량과 자동차를 타려면 이제 도로도 다 깔아야 되고 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차를 타면 휘발유를 넣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재앙이었죠. 비행기는 어떻고요? 비행기도 재앙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근데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왔다? 근데 그냥 면면이 그렇게 왔다. 어떤 걸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온 게 지금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AI가 재앙입니다. 에너지 측면에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안 그랬냐? 기차는 안 그랬고 지금 뭐 보면은 기차는 되게 친환경 교통수단이긴 합니다만 자동차는 안 그랬고 그다음 비행기는 안 그랬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간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뭐냐면 검색 안 누르죠. 사람들이 검색 안 하고 그냥 AI한테 물어봅니다. 귀찮아서. 근데 옛날 검색으로 찾으면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뭐 1이나 뭐 5 정도 들었다면 이거는 뭐 100 이상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실시간에 찾아내기 위해서 GPU가 미친 듯이 소모되고 HBM이 미친 듯이 소모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지난 토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 GPU 대전이 확대가 되면서 브로드컴 참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참전합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참전이 별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 GPU 시장과 더불어서 동방성장하는 시장이 있었으니 그것이 어디였다? 네, HBM 시장이었다. 근데 HBM 시장이 HBM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이제 어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GDDR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보죠. 이 한 번쯤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또 뭐 큰 폭은 아닙니다. 또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주 전에 $130였단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
157달러예요. 자, 157달러 보이죠? 자, 이거 한 달치로 볼게요. 얼마가 올랐냐? 한 달에 30% 올랐어. 한 달에. 미친 거 아니니? 한 달에 1년으로 볼까요? 자, 80% 올랐어요. 저 8월 달에 그 폭락 빼고 또 지금 이 정도 올랐죠? 자,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아직 HBM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못했는데 진입 못할까요? 자, 원시 공정이 성공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HBM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다시 30만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마이크론보다 못할 건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니 넘어갈 수 없다. 이제는 진짜 골 때리는 게 GDDR7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와,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 자, 그 메모리는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고 오히려 많이 남는다고 생각되는 이쪽 그 GPU 깔아, 그 다음에 그냥 그 맞춤형 칩 깔아, 이쪽은 모든 패밀리스 업체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메모리는 아무도 안 달려들어. 왜? 너무 노동 집약적이죠. 너무 이 미친놈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아마 이럴걸?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HBM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 됐죠. 1차, 2차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청하던 상법 개정이에요.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 그 다음 향후에 자사주 의무소가 이런 것들 되면 룰이 미국과 점점 가까워지죠. 아직 외국인들 참전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재미난 거 내가 30년 만에 처음 보는데 사상 최고치 찍고 이렇게 싸늘한 건 처음이야. 한국 주식시장. 자, 그럼 편안해 하셔도 됩니다. 싸늘한 만큼. 만약에 지금 3,400, 3,500인데 엄청나게 뜨거워. 다 왔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싸늘해. 이렇게 싸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경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양극단으로 계속 갑니다. 경제 체력이 좋지 않았던 곳은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높은 금리를 다 견뎌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AI 쪽에 집중된 투자는 다른 쪽에서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거죠. 메타의 인력 구조조정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올랐어요. 오늘 원자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가가 그래서 조금 올랐는데 지난 저희가 보여드렸던 금요일에 비해서는 사실상은 오른 건 없어요. 금요일에 비해서는 오른 게 없고 전일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값은 이제 사상 최고치 3,700을 드디어 돌파했죠. 은값도 4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구리도 10,000달러를 돌파했어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화가치 하락이 되어지고 있고 각국 정부들은 중산층 살리기를 위해서 주식자산 가격을 키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되게 팍팍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머리 질끈 동여매고 뭐 하겠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고 자산 가격 중에서 이제 부동산은 나락갔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으로 안 되는구나 판단했고 주식시장으로 지금 다 떠넘겨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막 시작했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막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보셔라. 오죽했으면 뛰쳐나왔겠어.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의 결정을 할 때는 한 가지 원인으로 결론이 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 좀 볼까요? 채권 가격은 변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FOMC 회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채권 가격은 제자리에서 그냥 좀 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외환 동향도 보면 외환 동향은 달러 값이 지난 주말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이 97.8에서 97.3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조금 달러 대비로는 소폭 강세지만 그렇게 큰 강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원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거 어떻게 갈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참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 모레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은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표 발표 중에 지표가 거의 없었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11.9에서 8.7로 마이너스 8.7로 뚝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데이터 값이 많은 건 중국 관련인데요. 중국 실직률 5.3% 나왔고 산업 생산이 5.7에서 5.2% 나왔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1.6%에서 0.5%로 좀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고요.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나락가고 있습니다.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5. 아니 지금 그래서 이걸 보는데도 한국 분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죠. 뭐 핵심지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핵심지가 고층 아파트는 아닐 것 같아. 예를 들어 200억, 300억씩 오르는 건 고층 아파트, 나는 200억, 300억 주고는 그게 이제 이게 더 오를 거야 라고 해서는 살 수 있으나 내가 200억, 300억 주고 여기서 잘 살 거야.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그 정도 되면은 뭐 일하시는 분 한 두세 명 붙여가지고 정원사도 있고 관리하시는 집안일도 관리하는 것, 집밖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고층 아파트에 살지? 난 미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안 돼. 그 정도 할 거면은 그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그다음에 이제 틱톡 미국 법인 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정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무역협정은 안 하고 틱톡의 매각 가능성만 많이 얘기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뉴스, 일론 머스크 대거 주식을 매입했다고 지난 12일에 여러 가격대에 걸쳐서 무려 257만 주, 금액 기준으로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주식 천재 머스크가 판 게 아니라 샀다고? 굉장히 회사를 좋게 본 거죠. 왜냐하면 로봇과 이런 쪽을 굉장히 본인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오늘도 장중에 7%나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결국은 이제 AI와 로봇이 붙었을 때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로봇의 최대 장점이 뭐죠? 에너지만 주면 계속 일할 수 있다. 이게 인간과 다른 점이죠. 인간보다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봐요. 단순 노동은 잘하지. 왜냐하면 지겹지 않으니까. 인간은 정신병 나죠. 똑같은 똥 계속 망치질만 계속 하루 종일 해보라고 하세요. 8시간 동안. 미치죠. 미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지능적인 로봇으로 계속 바뀔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배팅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엉뚱한 생각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엉뚱한 생각은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금값 계속 상승했고요. 이제 구리 가격까지 상승하는데 중국의 경제가 조금 더 회복이 된다면 구리 가격이 조금 더 오르면서 지난 주말에는 그럼 인플레가 중국발로 나는 거 아니야? 디플레 진원지가 더 이상 디플레를 수출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이른 생각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오늘도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만은 주택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무슨 인플레야. 주택가격 빠지는 한 인플레는 안 나온다. 중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언젠가는 덜 떨어지겠지. 다 떨어지겠지. 주택값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드렸는데 자, 오늘의 엉뚱한 생각은 금값 상승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보면 핵심은 어디 있어요? 금값 상승의 핵심은 어느 나라야? 금값을 올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야? 중국이죠. 자, 24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10개월 연속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달러 안 사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금 보유량하고 평가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만 그런가요? 인도도 장신구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그래서 계속 금을 사고 있죠. 금을 매입하는 주력 국가들 중에 이 두 국가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까지도 금을 산다면, 만약에 여기서 브라질까지 브릭스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계속 금을 산다면, 왜? 자꾸 미국이 딴지를 거니까 싫어.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엉뚱한 생각인데요. 오늘의 엉뚱한 생각인데, 만에 하나 인민은행이 끊임없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금을 사고, 뭐 인도도 금을 사고, 여기에다 브릭스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금을 계속 산다. 그래서 당분간 그럴 일은 없지만 향후 어느 나라 간에 어느 시점에 이들의 금 보유량이 미국의 금 보유량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중국이 저렇게 군함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자기네 비행기 만들죠. 여기다 전투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그렇게 되면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 오늘의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뭐 1, 2년, 3, 4년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5, 6년의 문제도 아닙니다. 10년짜리 이상의 시계열인데요. 중국 친구들이 잘하는 걸, 시간을 뭉개는 거를 진짜 잘하잖아요. 중국의 최고 따라갈 수 없는 점 중에 하나가 공간을 시간화해서 그냥 눌러 앉아서 버티기예요. 이 버티기를 정말 잘하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10년간 계속해서 금을 늘리고 군사력이 계속해서 증강시켰을 때 과연 세계 경제의 흐름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자기 살겠다고 하면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없죠. 그 미국이 제국적 패권을 가진 데는, 예, 뭐 달러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서, 달러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언가 물건을 계속해서 사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줄 물건은 없죠. 팔 물건만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향후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중국이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지금처럼 팔기만 해선 다른 나라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